아, 결말이 궁금한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안 봤으면은 앞으로도 안 볼 사람이에요. 그쵸. 네, 사실은. 관성의 법칙. 스포해도 돼.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떻게 되나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러블리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뭐죠, 이 영어? 여기 7개가 있는데 네네. 고대 7대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익숙한 피라미드도 있고 네. 지금은 없는 건축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랑에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랑과 관련된 고대 불가사의는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뜻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공중의 정원을 그래서 공중이란 게. 공중정원인가요? 근데 사실 저게 그 원래 영어는 행잉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옛날엔 저게 약간 베란다, 발코니 이런 뜻이었는데 네네. 그게 번역이 공중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약간 스마트팜이지 않나. 왜냐면 낮은 데 있는 물을 저 높은 성 위에 당시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요. 바빌론 왕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 왕국 아미티스의 정략 결혼. 네, 저렇게 두 분이 정략 결혼을 했는데 예. 그러나 그녀의 unhappy.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네네네. 예. 아내가 메디아란 먼 지역 출신이고 여기는 평야지대 막 산이 있고 이런 데인데 바빌론은 지금 막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 없어. 그래서 이 아내가 고향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 사막이니까 내가 이 도시의 정원을 만들자. 그래서 멀리 있는 강에 물을 끓여 들여가지고 성 위로 끌어올려서 이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이제 강이 있고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인이 고향이었던 엑바타나라는 곳은 이렇게 산림지역 그런 자연 환경을 초월해서 부인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정원을 만든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너가 원하는 풀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중정원. 네. 멋있어. 네. 서있하네, 서있해. 그러면 옛날엔 이런 도시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또 사막에 이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정원 같은 걸 조성한 게 있을까? 혹시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옴시티라는 게 지금도 똑같이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짓고 있는 건데 옛날 도시랑은 이제 차원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릅니다. 누가 이 도시를 짓느냐? 보여주시나요?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알사우드 왕세자시고요. 네네. 빈 살만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분이 그분이세요? 네, 빈살만. 네. 그래서 나이는 37살. 뭐 저랑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재산은 저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140조. 조금 차이 나네요. 네. 140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구단주. 알죠.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살만이 오빠. 그럼 저 살만 오빠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네네. 저런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트로제나 더라인, 옥사곤이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더라인이란 게 도시인데 그냥 말 그대로 더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폭이 200m고 높이가 500m예요. 근데 길이가 서울에서 강릉 길이 어머. 170km. 그걸 만들고 있다고요? 네, 사막 한가운데 그냥 선으로 쭉 그은 것 같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서울의 44배고 1,500조 원 규모. 근데 140조 아니었어요? 140조밖에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도시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그 100% 재생 에너지를 쓰고 사막 한가운데 도시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식량을 다 키워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네, 완전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서 풀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계속 먹고 살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럭셔리 도시 이렇게 해서 1,000만 명 정도를 유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옴시티 측에서 제공하는 이제 예상 조감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서 있는. 뭐예요 저게? 사막 한가운데 도시니까 너무 뜨거워. 그래서 거울처럼 빛을 반사할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와, 너무 특이하다. 와. 완전 진짜 초현실주의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저기 서 있는 거 자체가 도시인 거죠 지금? 그쵸. 저거 자체가 대단합니다. 도시고 저 높이가 500m. 네, 슬라이스 치즈 2장 같은 거 폭이 200m. 그리고 길이는 170km. 그리고 안에는 이제 고속 열차로 쫙 이걸 이을 수 있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편하긴 하겠다.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뭐 판타지냐?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쭉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 선이 이제 170km 이렇게 이어지는
공사가 시작 중인 거죠. 장난 아니다. 야,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이제 이 도시의 내부가 궁금해지잖아요. 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야, 와.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주거 지역이 양쪽에 있고 길이 쫙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다 일자로 하이킹하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사막이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사막이야? 그쵸. 근데 원래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조감도 볼 때까지는 기분 좋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입주할 때 되면은 많이 달라져. 옛날에 우리 집도 그랬어. 분명히 지하에 수영장이 있다 그랬더니 조감도상에 탁구대가 있더라고 나중에. 너무 물을 못 계획인데요. 찾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저게. 아. 많이 바뀌어. 그리고 꼭 저런 조감도는 돗자리 깔고 저렇게 소풍을 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또 수영장 있잖아. 그쵸. 항상 저렇더라고. 저기도 탁구대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탁구대 자리야. 저거 조감도 보면 몰라요. 나중에 봐야 됩니다. 이거 봐. 또 수영장 있어. 또 수영장 있어 저기. 저기도 탁구대 자리야. 네,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170km짜리 탁구대를 짓고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 식물들을 다 심어서 사막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도 목표라는 거죠. 왜냐면 사막에서 저렇게 자랄 수 없으니까 사막인 건데. 그렇군요. 사막이라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왜 식물을 키워야 될까? 첫 번째가 이제 조경. 주위에 이제 나무도 많고 그렇죠. 막 수영장도 있고 네네. 돗자리도 피고 이래야지 딱 살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탁구대만 있고 이러면 살기가 싫어지니까 네옴에서는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2년 5월인데 맨 처음 시작한 게 나무를 100밀리언, 그러니까 1억 그루. 저희는 스케일이 1억 그루? 달라요. 네, 나무를 우리 식목일에 막 나무 100그루 심기, 500그루 심기 이런데 저기는 도시 짓자 하고 처음 한 게 이제 그냥 나무 1억 그루 심자. 또 식량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한 게 그 전 세계에서 네네. 예. 식물이나 식량에 대한 가장 훌륭한 벤처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연구하고 입주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계약이 체결이 돼서 네. 현재 관련된 연구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 근데 왜 저거 쌈채소부터 재배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쌈채소가 제일 유리해. 왜냐면은 잘라서 먹고 놔두면 또 자라거든요. 근데 다른 채소는 잘라서 먹으면은 이제 안 나. 죽는구나. 네, 죽죠. 그래서 잘라 먹고 무한하게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 쌈채소를 주로 많이 합니다. 우와. 키우기가 좋아가지고. 또 다른 이유는 쌈채소가 되게 빨리 자라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물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 재배하는데 네. 옛날에 사막에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도시에서 키우고 지금도 이제 사막에서 키우기 위해서 저런 막 1억 그루 심고 엄청난 예. 연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런 게 그러면은 막 사막에서만 문제가 될까? 우리 주변에도 있는 문제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영화 한 편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명작이죠. 인터스텔라. 저기 인터스텔라 위에 한 줄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멋있어요. 저게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이제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문제가 뭘까?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이제 우주를 나가가지고 네네네.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면 어떤 게 문제였을까?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식물이 막 멸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미래 세계 얘기예요. 그래서 오크라도 멸종하고 뭐 무슨 식물도 멸종하고 막 다 멸종을 하고 이제 옥수수만 남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옥수수만 남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박사가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다음 대사가 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지가 우리의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나 보군. 식물이 없어지면 병충해가 많아지고 또 공기에 산소가 없어져요. 식물이 있어 산소가 생기는데. 그러네. 그렇죠. 자네 딸 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식물이 멸종을 하니까 네네. 지구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거리 없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살 텐데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 예. 네. 너희 딸 세대 되면 아무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서 막 하는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거든요. 네. 결말이 궁금한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아직 안 봤으면은 앞으로도 안 볼 사람이에요. 그쵸. 네, 사실은. 진짜요? 관성의 법칙. 그런 스포해도 거죠. 돼.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럼 어떨까? 지금까지 예. 이제 네옴시티 네네. 얘기도 하고 고대 얘기도 하고 우주 얘기도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우리 식탁이잖아요. 이제 여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식량 위기로 이제
이제 기후 변화가 퍼지고 있다. 내일을 못 먹는다. 네, 또 이렇게 여러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뭄, 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요새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도 키우기 점점 힘들어지고 걸리면 죽는다. 네, 태풍 이런 자연재해들, 자연재해, 네, 가뭄, 내년 농사, 이제 한파. 농가 울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고통받는 걸 식물도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네, 미세먼지 싫어, 식물도 싫고. 그죠, 싫죠. 한파 싫어, 식물도 죽고. 싫어. 그렇죠. 또 아까 식량 부족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예전에 대파코인 이런 것도 있었죠. 저게 뭐예요? 너무 대파가 비싸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크죠. 네. 그죠, 힘들었죠. 또 막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점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식량이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데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인류의 해결책이 뭘까? 농사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식량을 재배하기가. 해결책을 위해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으면 이 해결책을 지금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거다. 식량을 재배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 화성이다. 온도가 막 섭씨 마이너스 60도, 기압도 낮고 막 방사선도 있고 네네. 엄청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저기서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저기서 되면 되죠. 근데 저기에 가서 아까 네온스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 살 수 있어요?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형님. 네. 저 형님은 그 삶의 목표예요. 화성 가는 게.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러면 화성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식량도 중요한 문제니까. 좋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마션. 이거는 화성 가서 사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자를 키워요. 감자 키우죠. 근데 밖에는 막 영하 60도고 방사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이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케어하면서 키우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이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고 이런 게 이 사진은 나사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거든요. 나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우려는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데에서도 해낸다. 해내고 그 해결책으로 식물을 보호하는 이런 돔 같은 걸 해서 한마디로 실내에서 키우자. 그럼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저런 식으로 키우려고 이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 해결책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를 해결책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밖에 대해서는 오염이나 기후 변화 이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안에서 키우자.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는 게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식물 관련 스마트팜 연구실인데 이런 식으로 식물들을 실내에서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모가 다르네요. 그렇죠. 크네. 확실히 기업이 크다. 미국에 있는 아그로팜이라는 회사의 내부 사진인데 저 하나하나가 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굉장하네요. 대박이다. 저거 하나를 이제 살펴보시면 위에 불이 있고 대박이다. 식물을 키우고 있고 이제 가습기처럼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저게 이제 물에 이렇게 담가놓고 저런 거보다 저런 미스트로 하는 걸 택한 이유가 저게 어떤 병충해라든가 그런 거에 또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거기 또. 그러면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공중에 띄어서 키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너무 특이해. 그러니까 안 좋은 애들이 거기서 또 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물을 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계속 주겠다. 너무 특이해. 또 하나의 장점이 실내에서 키우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네네. 한 인큐베이터 보면 이 아이의 상태를 저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 우리가 방 온도도 알 수 있고 습도도 알 수 있고 이게 딱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네. 정보를 얻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이란 게 ICT, 정보통신 기술을 이런 온실이나 이런 데 하고 뭐 스마트폰, PC 이런 걸로 조정을 해가지고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 쉽게 말해서 얼마나 건강한지를 스마트한 이런 기술로 알 수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면 이런 스마트팜이 가능하다. 이 스마트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팜, 실적 3조, 노지 스마트팜, 생산 증대 효과가 크다. 280배. 와우. LED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뭐 연 얼마 매출을 올리고 연 19억 매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날씨 이런 게 바뀌니까 스마트팜이 뭐 해법이 될 수 있다. 날씨 따라갈 필요 없이 그러네. 실내에서 하겠다. 그렇죠. 너무 좋네.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수치적으로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예. 스마트팜 이걸 도입하니까 생산량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고 노동비나 병충해 질병은 많이 줄었다. 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외부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실내에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또 그냥 밖에서 키우는 거에 비해 어떤 스마트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도 훨씬 좋아졌다. 네, 어쨌든 그럼 이렇게 스마트팜이 좋은데 네. 한계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전기세. 그죠, 전기세. 그렇죠. 그런 가격 문제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유지 비용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경제적인 건 조금 차치하고 네.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이게 얼마나 더 정확하고 더 좋은지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뭐 양액 정보 센서, 쉽게 말해서 주는 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센서가 있습니다. 물 상태가 어떤지. 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온도 센서도 있고 네네. CO2 센서, 와우. 토양 정보 센서. 오. 근데 이것들이 다 식물 주변의 센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뭐 CO2, 뭐 토양, 양액 있는데 식물 센서가 없어요. 핵심을 지금 몰라. 그렇죠. 그러네. 네, 핵심을 몰라. 이런 식의 센서들이다. 식물 옆에 땅에 꼽는다. 아니면 식물 옆에 매달아 놓는다.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대기가 어떤지, 땅이 어떤지, 양액이 어떤지. 그러니까. 네. 막상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하고 그쵸.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 주변 야,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떠냐? 그렇죠. 어떠냐? 결국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식물 입장에서 이런 거죠. 자기는 전 모르면서 이 주변만 왜 이렇게 보고 있냐. 예. 네.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네. 내가 막 코로나가 의심이 돼. 막 몸에 열이 펄펄 나. 근데 방 온도만 재고 있는 거예요. 땅 이제 바닥 온도만 재고 있고 네네네. 공기 온도만 재고 있고 방 온도만 재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 센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없다. 그죠. 대상 센서, 사람이면 사람, 식물이면 식물 이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너가 몇 도구나 온도가 그죠. 그렇죠. 그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런 식물을 직접 알려고 하는 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네. 처음으로 생물학적 방법. 코로나 테스트 많이 해보셨죠? 네, 해봤죠. 많이 해봤죠. 네. 많이 해봤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죠? 코로나 테스트를? 코로 찌르죠. 뚫어야죠. 이렇게 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하고 넣어서 약간 뒤통수까지 네네. 그쵸. 쫙 밀어 넣어.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지금은 똑같아요. 그죠? 네, 엄청 괴롭잖아요, 그게. 괴롭죠. 테스트가. 괴롭죠. 아프죠. 와, 죽죠, 죽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이게 하루? PCR은 좀 걸리고. 그렇죠. 예. 뭐 하루 이상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예. 물론 네네네. 키트에서 간단하게 나온 것도 그렇죠. 있기는 네, 있지만 자가 진단은 한 15분이면 나오는데 그죠, 그죠. 잘 안 나오죠. 맞아요. 예. 제대로 찔러야죠, 맞아요. 뇌까지. 그래서 많이 이런 들었죠. 생물학적 방법은 그 단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일단 안에 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뭘 찔러야 돼요. 그럼 손상이 가해지고 또 거기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저희가 찌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걸 분석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막 장비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생물학적 방법은 저희가 스마트하게 정보를 얻기는 조금 좋지 않다. 한계가 많다. 네, 저희가 스마트하게 이제 계속 정보를 얻고 싶은데 계속 찌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광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진이나 뭐 적외선 이런 걸로 안쪽에 정보를 얻는 거죠. 식물의 정보를.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저희가 이제 저분 누군지 아시나요? 저분 또 유명하신 왕건, 분이시죠. 왕건. 4달러 아니십니까? 네, 4달러. 예. 근데 저희가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식물 안에 정보를 얻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식물이 막 두껍다거나 아니면은 막 바람에 막 흔들린다거나 그냥 또 요새처럼 막 미세먼지 아니면 뭐 잎이 떨어진다거나 네, 그래서 과학적인 것도 가능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네. 해서 그럼 또 이제 사람하고 전 비교를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사람은 요새 정기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죠. 뭐, 이런. 시계나. 스마트워치 같은 네. 거. 네, 이런 스마트워치, 뭐 예.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심장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그죠. 네, 뭐 맥박도 맥박. 재고, 뭐 심장 전기 신호도 직접 얻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떤 전기 신호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몸에서 전기가 있어야지 측정이 되니까. 실제로 전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런 걸 그러면은 이제 식물에서는 어떻게 할까? 네, 식물에선 저런 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저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뭐죠? 연구입니다. 식물을 위한 스마트워치.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고 이제 예. 또 어떻게 신호를 얻을까 식물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연구하셨어요? 지금 거의 다 됐죠? 그거는 한 30, 예. 슬라이드 30장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그거를 조금씩 예. 설명해 드리려고 오픈이 합니다. 궁금해, 끝났고요. 궁금해.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러블리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